예, 이번 시간에는요, 증산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작용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아보면 물을 이제 끌어올리는 원리 중 하나인데요. 일단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제가 그림은 좀 못 그리지만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이파리도 있다고 해볼게요. 뿌리도 물론 있겠죠. 자, 이때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냐면요. 바로 잎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광합성 과정 한번 다시 써볼까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빛을 이용하면 산소기체와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증산작용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필요한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흡수를 하냐면요. 잎의 뒷면에 보면요. 기공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이 기공을 통해서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또는 만들어진 산소 기체도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심지어는 수증기도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합니다. 물론 이 물의 형태는요. 수증기로 이동할 때요. 양이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물은 어디로 빨아들일까요? 바로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이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이요. 잎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가냐 이겁니다. 그 방법적인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요. 오늘 지금부터 다루는 증산작용입니다. 이때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일어나는데요. 자, 그럼 모세관 현상이 뭐냐? 이때 모세라는 단어는요. 가늘다란 뜻이죠. 우리 모세 혈관 할 때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비커에다가 물을 떠놓고요. 빨대를 넣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물의 수면은 빨대 안에서도 여기일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가는 걸 해볼게요. 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약간 물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말은 어려워요. 뭐 표면 장력이 어떻고 인장력이 뭐 말은 복잡한데요. 다만 조금씩 타고 오릅니다. 높게는 안 가고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해볼까요? 정말 가는 걸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가는 관을 타고 물이 올라오는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관을 타고. 자, 그런데 우리가 나무에서요, 나무의 뿌리에서 잎까지 물이 올라갈 때요, 무엇을 타고 이동합니까? 물관을 타고 이동을 해요. 채왕과 물관 중에서 이제 물관을 타고 이동하는데요. 우리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이 물관이라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 물관은요, 정말 어떨까요? 정말 가늘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요, 물이 끝까지 올라가는 거를 갖다가 100%는 못 끌어올린다라 이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엇이냐면 증산작용이 됩니다. 그럼 증산은 뭐냐면요, 날려보낸다는 얘기죠. 지금 증산, 날려보낸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자, 나무의 잎에서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뿌리가 있고요. 자, 이쪽에 하나만 그려볼게요. 잎을요.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물관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물관이에요. 물관. 그러면요,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잎의 뒷면의 기공을 통해서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수증기들이요, 물이요, 수증기의 형태로 변하고요.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가요. 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빠져나갑니다. 자, 그런데 왜 빠져나갈까요?예요. 빠져나가는 이유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더워요. 사람도 더우면 뭐가 나죠? 땀이 납니다. 땀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체온을, 열을 가지고요, 이 땀이 열을 가지고 뭐예요? 기화하죠. 이때 필요한 열이 기화열. 얘는 뭐예요? 흡수해서 날아가니까요. 사람의 몸에서는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열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무도 어떨까요? 나무도 너무 더우면 타 죽는다라고 얘기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나무도 살기 위해서 뭐 하냐면요. 그 열을 가지고요. 수증기의 형태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산작용은요. 나무의 열을 갖다가 내려주는 효과를 가지기도 합니다. 또는 나무의 열뿐만이 아니라요. 주변에 있는 열을 가지고도 나가기도 해요. 주변의 열. 그래서 나무 그늘 아래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시원하다고 하죠. 그늘이라서 시원한 것도 있지만요.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수증기의 형태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외에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나무에 물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요. 빠져나가는 만큼 그 힘에 의해서요. 다시 물이 끌어당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펌프 같은 거 보면요. 물 끌어당기는 펌프요.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을 갖다가 한번 빼내기 시작하면 물이 콸콸콸 하고 잘 나오게 됩니다. 즉, 한번 빼내주면요. 물을 당겨주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증산작용으로 인해서요. 물이 빠져나가면요. 그만큼의 힘으로 또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물을 끌어올리는 효과는요. 모세관 현상도 있지만요. 이렇게 증산작용도 하나의 역할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게 맞나요? 실험을 한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메스 실린더를요. 큰 것도 뭐 상관없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요. 물을 담고요. 나뭇가지를 끼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나뭇가지에는요. 잎을 모두 떼내고요. 여기는 이제 잎이 아직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요. 잎이 달려 있어요. 자, 물의 수면은 똑같이 맞출게요. 처음에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데요. 1번, 2번. 중요한 건 둘 다 낮아집니다. 이유는요. 굉장히 단순하죠. 증발해요. 물의 표면에서 증발한다는 이거예요. 그럼 물의 표면에서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기름을 식용유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못 날아가게요. 이렇게 식용유로 덮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요. 이번에는요. 여기에 물의 높이는 크게 변하지가 않는데요. 여기에 물의 높이는 점점 낮아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 잎의 기공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증산작용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물이 점점 빠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정말 물이 빠지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요. 얘를 갖다가 비닐봉지로 이렇게 감싸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 비닐봉지의 안쪽이요. 뿌옇게 흐려지면서요. 습기가 맺힙니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당연히 여기서 나온 걸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잎의 뒷면에요. 이제 조금 어려운 건데 잎의 뒷면에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둡니다. 종이. 혹시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염화 코발트 종이는 뭐를 확인할 때 쓰냐면요. 물, 수증기를 확인할 때 씁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면요. 무슨 색으로 변하냐면요.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물이 없으면요.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나는 뭘로 쓰냐면 처음엔요. 푸른색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잎의 뒷면에다 붙여놓으면요. 이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무슨 색으로 변하냐면요.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로 잎의 뒷면에서 수증기가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잎의 뒷면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네요. 맞죠? 그 잎의 뒷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기공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